블룸버그, 한국경고, 태영 끝 아닌 시작.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저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서 말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는요, 일본의 머니원이라는 경제 매체가 강국구가 왔다 해서 한국은 끝났다 하는 말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런 기사를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는 실질적으로 위기가 올 그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지표는 아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가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쓴 내용입니다. 그림자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활동 수준은 한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이 말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혼란스럽지만요. 핵심은 뭐냐? 결국 말입니다. 그림자 금융의 부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뜻이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블룸버그는요, 대한민국이 세계 그림자 금융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와우.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림자 금융이 결국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블룸버그의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의 그림자 금융이 워낙 많아서 미국 다음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제든 말입니다. 폭발해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블룸버그는요, 대한민국 그림자 금융을 굉장히 큰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림자 금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림자 금융 이러면요, 비은행 금융기관의 PF 대출, 보증, PF 유동화 증권,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대한민국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그림자 금융 장난 아니에요. 2017년에 397조 6천억 원이 2023년에는요 926조 2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6년 사이에 132.9% 528조 6천억 원. 와,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실제로 블룸버그가 그림자 금융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하는 게 실제 맞는 이야기예요. 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GDP 비중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17년에는 21.7%였습니다만은 2023년 기준으로는 41.4%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이 그림자 금융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블룸버그의 경고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요. 국내에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를 보면 2022년에 1조 950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08조 정도 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10년 전보다가 자산이 3배가 늘어났는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크니 이게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강한 일침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룸버그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 거기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대출인데 이것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시티은행의 조사를 빌어서 블룸버그는요. 지금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11조가량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1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이거든요. 평균 연체율은 2.7%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보다가 블룸버그는요. 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티은행의 어떤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말입니다. 111조의 어떤 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심각한 상황이 점점 도래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20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은 92조 5천억 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3년에 135조 5천억까지 갔으니 충격적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도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블룸버그는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까지 들어갔느냐. 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게 결국은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PF 대출에 부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융권을 들여다보니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6.55%다. 이러면 무너질 확률 굉장히 많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적하기를 말입니다. 태영을 끄집어냈습니다. 태영은요. 지금 워크아웃 작업, 기업 구조의 개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태영의 PF 우발 채무액은 어마무시합니다. 2023년 11월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요. 올해 1분기가 4,301억 원이고 2분기 3분기도 1,760억 원, 3분기는 1,861억 원이에요. 그런데 4분기는 2조 4,149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부채 폭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건 말입니다. 이제 태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림자 금융의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하게 지금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룸버그는요.
이게 미국에서요 아주 정통 경제 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TV도 있지만 통신도 가지고 있고요. 연구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기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할 때는요.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으면 추측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그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을 해보면 지금 블룸버그가 대한민국의 그림자 금융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 제2금융권의 위험성 그러면서 태형을 비롯해서 건설사들이 줄폐업한다는 것 이것이 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고하는 것은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위기감은 지금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말입니다. 이대로요. 아마 정부가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요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건설사들의 줄 폐업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니까요. 아마 지금 그렇게 되면 굉장한 큰 충격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가요 저는 제가 보는 지표가 진짜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지표 제가 솔직히 전 세계 언론을 다 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관련된 경제 기사라면 저는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들 내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도 올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지 말자 지금은 생업에 열중하면서 현금을 쌓아가자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뭐든지 말입니다. 급하게 하면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저는 항상 중요하게 움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변화무쌍한 게 시장이지만 지금 해외 언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점점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도 곱씹어 보고요. 경계감을 가지고요. 또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